글로벌 증시, 호재는 호재로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재만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면 이제 1월이 끝나고 2월이 시작되잖아요. 자, 현 시점에서 시장 키포인트 어디에 둬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 이슈를 통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와 뉴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종목까지 이어보는 코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12월 신규 주택 판매,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기업 실적 호조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1,5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금주 글로벌 증시는 월말에 집중된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등락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2월 초 예정된 중국 춘절 특수 등을 고려할 때 중국 내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자동차주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원화 강세와 생산량 감소 등 변수가 많은 점을 들어 하반기 이후에나 주가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슈의 뉴스. 오늘은 마루투자자문 조행갑 대표와 함께 다양한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자, 지난 주말 뉴욕 증시랑 유럽 증시는 다 상승권에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 좀 나홀로 약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증시 언제쯤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보고 계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과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요. 한국 증시만 유독하게 좀 약세를 보이는 디커플링이죠. 그래서 탈동제 현상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 현상이 1월 달 내내 지속되고 있어서 다소 좀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좀 좋진 않은데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원인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 4분기 어닝 자체가 나온 것들이 기대 이상이었다. 또는 시장의 충족치를 충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그 펀더멘탈 내용이 뒷받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 자체도 추가적인 악재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 자체도 일정 부분 좀 안정됐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같은 미국과 같은 이렇게 흐름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독 그 한국 증시만 이 개별적인 팩터죠. 아니면 독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 한국 주식시장만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오히려 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국면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런 원인들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좀 다시금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동조 현상을 같이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처럼 저희 증시도 상승을 하면 두 가지 요인이 좀 충족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의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고유 현상들은 이 뱅가드가 내놓는 것도 있지만 엔저로 인하여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좀 낮아질 거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 이제 현재 한국 주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면 엔저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는 예상치가 시장에서 좀 형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경제라든가 이제 선진국 경제, 유럽 경제,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지금 기대감들을 한층 높이면서 글로벌 증시한테 상승의 모멘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로 더 본격화돼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은 세계가 다 좋아지는데 미국도 좋아지고 유럽도 개선되고 중국도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들어서는데 한국 혼자서 소외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분들, 그러니까 이쪽 국가들 중심으로의 경기 회복이 확실하게 세계의 주식 투자자들한테 각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 그러니까 선진국 부분만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 증시만 소외돼서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땐 시차를 두고서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 탈동조 현상이 선진 시장과 한국 시장에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동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기열값, 투자기간이 좀만 길어진다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도 지금의 위기가 계속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신정부가 2월 달에 출범을 해서 아마 그 시점과 맞으면서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 해소되는 것들이 오지 않을까. 따라서 타이밍에 대한 내용이지 네.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그 우려감은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주로 돌아와서 좀 말씀드린다면 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4분기 GDP하고요,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1월에 고용 지표가 내용이 좀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볼 때는 12월 산업 활동 동향하고요, 1월 수출하고 소비자 물가 등 이런 지표들이 발표함에 따라서 이런 내용 가지고서 약간의 변동성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제 엔저 흐름과 선진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좀 감안하시고서 접근한다 그러면요, 큰 흐름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단지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언급한다면 미국에서 이제 1분기 후반기 정도 보면요, 시퀘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부 지출 삭감 내용인데 이것만 뭐 잘 타결된다 그러면 다시금 저희가 이런 탈동조화 현상 보이는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위기 때 다시금 좀 기회를 보시는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탈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1월 달에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려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 디커플링 현상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세계 증시 상승세에 편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으니까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 지난주에 다시 IPO 기업 공개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에 대한 믿음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쪽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추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느 쪽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중국발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중국의 이제 펀더멘탈인가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GDP가 급상승하면서 한국의 이제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 운용사들이 중국주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사실은 담았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펀드에 포함해 있다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사실 그거는 이 펀더멘탈에 대한 내용, 중국의 GDP 자체가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가정치가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약간 정성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장통의 내용이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시가총액이 클 거로 봤는데 갑자기 그 중국의 부자들이 밑에 발행하지 않았던 주식을 대거 상장시키면서 시적화가 되면서 사실은 기존에 중국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았던 현상이다. 따라서 이 중국에 대한 것들은 이 펀더멘탈이라든가 이 부가가치 내용 플러스 이런 정성적 요인들에 대해서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 IPO에 대한 우려감이다. 워낙 갖고 있던 주식물량이 많아서 풀어내면은 사실 수급적인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IPO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부각된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IPO가 사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중국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월 8일 증감회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것들 IPO 할 때에 평가하는 기간과 비슷한 건데요. 현재 심의 중인 기업에 대해서 2012년 기업의 연차 보고서 관련된 자료를요, 3월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월하고 5월에 재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진행 자체가 법률적으로 볼 때요. 네. 따라서 이거는 약간 좀 루머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금주도 다시금 바라볼 때 여전히 이 경제적 요인들을 좀 바라보고 경제 지표 관련된 거를 바라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주에 발표되는 것이 1월에 PMI 지수 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표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월 1일 날 중국 1월에 통계국에서 PMI 지수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지금 51%, 전월 대비해서 소폭 좀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발표된 그 HSBC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전월 대비죠.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고요. 실제치와의 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통계국의 PMI 지수 역시 춘절 영향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7일이죠. 어저께 발표된 중국의 12월 제조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이요, 17.3%입니다. 그래서 3개월 연속 30% 전후나 이렇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기업들
기업들의 이익이 회복되고 있고 1월의 제조업 지표 또한 예상치를 산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은 중국 관련된 이런 경기 지표, 경제 지표나 제조업 지표 자체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전히 지난주에서 금주에도 중국 관련된 업체의 기술적 반등이 이어진 국면이 상대적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 다른 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투자를 한다면 시장 자체가 조금 망가지고 있고 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 중국 관련된 업체들이 일본의 엔저와 관련된 그 수출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 자체를 보일 거로 보이고요. 그런 대표적인 업체가 소재나 어떤 소재 쪽의 철강이나 화학이죠. 그리고 산업재, 건설이나 조선 쪽의 업종이 좀 더 이런 기대 심리에 맞물려서 조금 더 시장 대비 또는 그 엔저 대비해서 관련된 업체에 비해서 선전할 모습이나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